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훈풍 시작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한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원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마가는 아는데 미국 다시 위대하게 마스가 발음이 이제 스펠링이 보면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데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제안한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제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네. 말을 통해서. 심지어 모자도 제작해서 들고 갔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때 보여주셨죠. 나와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통한 것 같은데 어필 상당히 한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그 취임이 결정되자마자부터 한국에 전화하면 첫 마디가 무조건 조선업 얘기부터 배 좀 만들어 했었잖아요. 달라. 그래서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제 그때마다 그렇게 미리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받고 싶은 선물이구나라는 걸 저희가 우리는 굉장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구체화해서 좀 가져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반응을 잘 보였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협력 프로젝트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이제 미국 조선업이 그만큼 취약하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제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도 이제 그걸 활용하는 건데 지금 미국 조선업 상황을 들여다봤더니 20세기 중반까지는 정말 미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업 국가였어요. 네네. 그러다가 지금은 보니까 글로벌 점유율이 1%도 안 돼요. 맞습니다. 누가 만들고 있느냐? 중국이 만들어요, 다. 중국이 절반을 만드는 그런 글로벌 시장이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핵 잠수함 미국에 있는데 이거 정비하려면 10년째 정비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정비 조선업이 지원, 많이 네. 미국 조선업이 이제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그 핵잠수함도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전 조선업 사업장이 다 지연 상태인 게 이제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연을 뭐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이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인수한 그 하나의 필리조 선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수를 하러 실사를 하러 들어갔더니 한 1년째 이제 선박을 지연하고 있었던 못 만들고 상황이었었는데 있군요. 그게 그나마 지연되고 있는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편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을 정도였었고요. 실제로 상선 부분의 그 데이터가 좀 모아진 거를 보면 1년에 미국을 통틀어서 뭐 한 척 아니면 두 척 뭐 이 정도 와. 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1년에 한 1,500척에서 1,800척 정도 선박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한두 척밖에 안 만들고 한두 있다. 척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해 보면 미국의 유명한 해운사 기억 안 나시잖아요. 없죠. 네, 1990년대 이후에 이 유명한 해운사들이 다 유럽계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적으로도 저희 이러이러한 배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밀 주체가 없어지니까 조선업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더 크게 내려오게 된 거고 코로나가 좀 영향을 많이 줬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조선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그 맥이 좀 끊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그러한 똑같은 코로나를 겪었지만 서방 쪽에서의 시장에서 그런 영향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던 조선소들은 유로에 팔리고 배 만들 사람도 없어지고 네네. 그런 거네요. 이제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 제일 배 만드는 능력 자체 보유한 능력이 점점 쇠퇴하고 없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방위 산업에 문제가 생긴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해군력과 직결됩니다. 군함 만들어야 돼. 이것도 배인데 네. 잠수함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 만든다. 이게 이제 문제 의식이 있는 건데 미국 함정 한 척 건조하는데 미국에서 하려면 7년 걸린다 그러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면 우리나라라든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과 그리고 2020년을 전후로 해서 동일한 스펙의 군함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뭐 잠수함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그렇죠. 구축함도 있고. 근데 그때 한 20년을 상관을 두고 저희가 만드는 데 드는 기간에 대해서 실제로 산정했던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요. 뭐 과거에는 한 5년이면 만들었던 걸 지금 막 9년에 걸쳐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어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수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수주한 그
수주 공시 사항을 보시면 실제로 수주한 시점 대비 상선보다는 굉장히 뒤에 인도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건조하는 기간은 저희 왜 상선도 3년 뒤에 인도하는 걸로 계약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기간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걸리듯이 군함 같은 경우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에 만들고 실제로 그 인도 기간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는 테스트를 일반적인 상선보다 훨씬 길게 합니다. 테스트를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군함 제조는 실제로 제조 기간 자체는 거의 상선에서 조금 더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방금 될 것 말씀하신 같아요. 한 2년 정도. 네, 길어봤자 2년. 길어봤자 정도. 2년인데 테스트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네. 뭐 한 5년이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금방 만드는 그렇죠. 편이죠. 미국은 근데 건조 기간만 7년이 걸린다고 7년 하면 만에라도 잘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들어오면 다행인데 미국은.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지금 뭐 제조 이 선박 제조력은 굉장히 약화됐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입증하는 자료인데. 근데 미국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에서 배를 잘 만들고 빨리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을 다 뺏기는 거잖아요. 이 세계 선박의 지금 53.3%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만드는 기준으로. 만드는 거 기준으로.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해양 패권 경쟁 구도다 뭐 이렇게 정리를 말을 해보면 중국하고 일단 지금 맞붙는 상황에서 이 부분 정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 미국이 이렇게 원래 특히나 선박 시장을 여러 가지 법으로 이렇게 잘 가둬놨었는데 이렇게 급해지게 된 데는 당연히 중국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겠네요. 저희가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나의 그렇죠. 그 상대방에 해당하는 쪽이 뭔가 키우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면 저희도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은 2010년에서 한 15년을 전후로 해서 뭔가 중후장대하고 많이 과잉이 된 산업들을 조금 뭉치자라는 합종연행의 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조선 같은 경우는 CSSC와 CSIC라고 하는 양대 국영 기업을 사이에 두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회사들은 화이트리스트 안에 넣어놓고 아닌 그 업체들은 뭔가 도태되게 하거나 아니면 민간인 상태에서 이제 살아날 수 있게 그렇게 좀 방치를 하면서 조금 큰 덩어리의 조선 기업으로 만들고 그 업체들이 실제로 15년 정도 이후부터는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눈에 띄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전후로 이 결과물들이 실제로 숫자상으로 좀 드러나게 되는데 미국의 그 군함 수와 중국의 군함 수는 이미 한 5년 전에 역전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 항공모함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해군력에 있어서는 아직 뒤처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2027년이 조금 위험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계속 군함이 노후화되고, 늙어서 노후화되고 퇴역을 하고 정비해야 있는 되는데. 상태고 중국은 계속 새 군함이 그러니까요. 얹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도 안 되니까 빨리 이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배를 조금 빠르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퇴역하는 군함을 MRO를 해서 이 퇴역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뭐 리뉴얼을 파트너십을 하든가. 가질 만한 나라가 그렇죠.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한국이 꼽히게 된 거죠. 그게 궁금한 게 뭐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통화할 때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네.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빨리 협상을 하게 된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선도 지금은 양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많이 만드는 국가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해군력이 전 세계 5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공모함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뭐 이지스함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국산화시킨 기술로 이제 만들 수 있을 커버할 수 만한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필요한 한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군함들을 신규 제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MRO도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그 특수선 쪽에 저희가 고용이 되어 있는 인력들의 풀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제조업이 처지는데 특히나 조선업이 처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 풀이 굉장히
급격하게 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를 당장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인 거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군함을 외국에 발주할 수도 있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럼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많이 경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본은 지금 조선업 자체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미국의 전철을 좀 밟고 있습니다. 쇠퇴하는군요. 쇠퇴하고 있고, 저희가 특수선만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선도 잘하고 그 상선도 잘하고 그렇죠. 있어야 이 두 개의 시황이 항상 좋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기능을 좀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일본은 지금 상선의 영역을 거의 손에서 놓다시피 하고 특수선 정도만 조금 유지를 하면서 조선업의 이 범주가 자꾸 줄어드는데, 미국 입장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장기간 동안 우리의 이 군함의 MRO나 아니면 신조에 이제 일조할 수 있는 국가를 찾게 되면 사실 한국을 선택지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전에 미국과 중국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는 네네. 중국에다가도 선박 수주를 넣었을까요? 근데 미국은 선박을 발주하는 네. 그 주체국이 아니에요. 선주 국가가 거의 아니다시피 하기 때문에 배 자체에 대한 수주를 안 냈었군요. 발주를 내지 그동안. 않고 상선 중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항만들만 왔다 갔다 하는 연안 선박, 그거는 이제 존스 액트 안에서 그렇죠. 미국에 있는 그 작은 조선소에다가 발주를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거는 빌려서 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해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큰 이용자이긴 한데, 그렇죠.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아니다 보니 그렇군요. 사실 이해가 중국이랑 뭔가 이렇게 문제가 항상 있을 때 보면, 다른 산업들은 한미가 그러니까 미중이 굉장히 크게 싸운대라고 하면 그러면 무역량이 위축이 되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도 영향을 받고 막 그랬죠. 그랬었잖아요. 근데 조선업이 거기에서 약간 열애인 이유가, 아무리 해도 미국이 원래 선박 구매자가 아니었었는데 그래. 그 문제를 일으킨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유지보수 시장 얘기를 해줬는데, 네네. 뭐 함정도 마찬가지고 상선도 마찬가지지만 네. MRO 시장, 이게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가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크네요. 80조 원 규모다, 미국에서. 글로벌 시장이 글로벌 80조 80조 원인데 이 중에서 미국이 25% 차지한다. 네. 그러니까 수리 선박하고 이런 거, 우리가 상당히 그쪽에는 강한 기술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지속 가능하게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큰 부분을 저희가 이 MRO 시장을 생각을 하는 유지보수.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예산처나 그리고 미 해군이 얘기를 하는 쉽 빌딩과 관련된 그 평균, 앞으로 조성될 평균 예산이 네. 무려 400억 불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저희가 다 들어가진 못할 거잖아요. 뭐 그렇죠. 갑자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핵항공모함 만들어줘 뭐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 조선업을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데 외부의 도움을 꾸준하게 필요한 범주가 어디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일단 MRO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함 퇴역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실제로 지금 뭔가 법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최근까지 이 MRO 발주가 이미 4건이나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것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사업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꼭 미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배를 가져와서 여기서 시급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어느 상황이든 예외 조항을 들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만약에 발주가 더 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소화를 할 수 있겠고, 더 큰 규모로 발주가 나와주면 당연히 우리나라 조선업체에게는 그게 수익성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K조선하고 미국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법안 이름이 존스법이더라고요. 이 1920년대 생긴 법이에요. 네, 미국 맞습니다. 조선업 보호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은 골자가 뭐냐면, 미국 내 한국 안에 운행하는 선박은 미국산 선박을 써야 되고, 네. 선원도 75%가 미국인이어야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법안인데 네. 이거 거의 100년도 넘은 법안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깨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다른 방송사에 가서 이제 딱 그 협상 전문가 분을 좀 뵀는데요. 이 미국에게 있어서 이 선박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쌀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협상을 할 때 절대 물러나지 내줄 수 말아야 없는. 되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저희가 협상을 이룰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럼 양보할 테니까 미국의 존스법을 폐지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다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존스 액트 마켓이 그래서 줄어서 얼마나 줄었냐면, 저희가 하나가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20년 동안 존스 액트 마켓 안에 있는 상선을
선박선을 30척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시장 점유율 5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주하는 연안 선박은 연안 사실 선박. 아무 의미가 한국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뭐 해외로 발전하는 건 관계가 그래서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연안 선박은 존스 액트법으로 그리고 군함은 번 스톨레프슨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또 미국 보호를. 시장 안에 가다 놓은 상태인데 그 법 때문에 지금 못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MRO나 이런 것도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이미. 급하면 오히려 이게 더 그렇지.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대통령에 의해서 예외 조항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는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아예 개정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이제 있는 것이고 저희가 미국도 이제 정당 간의 뭐 사이가 다 좋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부터 보면 이 선박과 관련된 법이 발의될 때는 초당적으로 발의가 되는 모습을 다 계속 합의가 보이고 되는군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국익을 위해서라면 합의를 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법안이 완화되거나 개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종류의 선박 수주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MRO가 제일 먼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매 건을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4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MRO를 더 하는 많이 되는 거죠. 이 선박들의 이제 범주도 넓어지는 게 아. 1차적일 것 같고 지금까지는 군수 지원함이나 아니면 급유선 정도만 지금 발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레벨이 높은 선박까지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거, 전투선, 그죠? 그런 것도 전함들 이런 것들도 중요할 오겠네요. 것 같고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제 조금씩 그 마스가 프로젝트가 그래서 뭐냐, 어떤 식으로 뭐 펀딩이 되는 거냐 이제 궁금증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적으로 나온 얘기는 MRO는 한국 사업장에서 좀 진행을 하는 게 왜냐하면 시급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안에다가 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뭐 세제 혜택을 주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상선의 건조 역량을 조금 키우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 미국의 이제 무역 대표부가 미국에서 뭔가 수출되는 산물들에 대해서는 미국 플래그십을 좀 많이 활용하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유형 산물들은 거의 다 원자재입니다. 완성품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많은 원자재 중에 특히나 미국이 이렇게 혼을 담고 있는 뭐 천연가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수송하는 선박들이 이제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조금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선박의 카테고리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산 그 LNG를 미국 네. 선박으로 운송하는 비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렇게 보면 LNG 선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미국산 선박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미국 국적만 취득하면 되는 건지 이제 그게 조금 지금 모호한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그 법안에 약간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조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하나 오션이 미국 법인으로 하나 쉬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해운이거든요. 거기서 만들면 미국산이 되겠죠. 거기에서 필리 조선소로 LNG 캐리어를 발주를 하고 거기서 직접 제조하진 않고 필리 조선소가 한국에 있는 하나 오션에게 이거를 하청을 줘서 이쪽에서 제조하고 필리로 가면 그렇죠. 필리에서 만든 미국산 LNG 캐리어다라고 되는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선박으로 지금 발주권이 이루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우회적으로 해야 될지, 근데 점진적으로는 이제 좀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만드는 부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겠죠. 요구 사항인데 지금 사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받쳐주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만들고 그래서 싶어도 예, 어떻게 시설이. 될지 어느 식으로까지 투자가 들어가게 될지 그리고 인건비의 구조상 사실 만약에 미국에서 상선을 만든다고 해도 그 배들이 국제 시장에서 해운업을 뛰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선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좀 확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전체적인 규모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최대 200억 달러 정도 규모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지 현실적인 수준인 건지. 저희가 그래요? 그냥 한번 산정해 본 수치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군함 쪽의 쉽 빌딩과 관련된 게 연에 400억 불 정도씩 예산이 책정이 되지만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모가 이제
100억 불 내외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상선도 어쨌든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미국에서 키우려고 하는 상선의 영역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선박으로 확대가 되긴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렇죠. 미국 자체가 굉장히 LNG를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만약에 시장에다가 이제 뿌리는 식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에서 LNG를 사오는 상태가 되면 그거에 대한 배들은 보통 한국 해운사들이 발주를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한국으로 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미국산 LNG를 실는 배들의 그 발주하는 그 조선소에 대한 자유도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100% 한국으로 저희는 꽂힐 이쪽으로 거라고 와서 보고 있습니다. 수리해서 건조하고 그래서 수리하고. 그것들을 합쳤을 때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규모는 200억 불 정도 수준인데, 요거에 맞는 정도 수준의 저희도 일을 벌려놔야 비용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정해 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가 지금 일감이 넘치잖아요. 지금 네. 수주 받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작 기간은 1, 2년 걸린다고 하지만, 물론 아까 말씀하신 테스트 기간이지만 이게 밀려서 시작하는 착수하는 시점이 이게 늦어질 수 있어서 과연 제대로 발주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다면서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조선 업체들의 그 특수선 사업 부문은 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받을 수 우리나라의 있는 내수에 해당하는 군함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6번, 7번 도크 그리고 심리프트라고 하는 설비까지 이제 3개의 설비를 그 특수선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한나오션 같은 경우도 드라이 도크 2개와 지금 플로팅 도크가 3개가 있는데, 플로팅 도크 3개를 이제 군함과 아니면 다른 설비를 좀 교대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방사청이 발주한 그 특수선이 두 회사의 매출을 합쳤을 때 연에 뭐 3조도 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요럴 정도 수준으로 조금 낮게 발주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초기 물량은 지금 소화할 수 그 있다. 양대 조선소의 설비만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역시 마스가 우리 기회는 기회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모시고 조선업계 핫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